민간경비론 과목을 강의하게 될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될 민간경비론 과목은 경비지도사 1차 과목의 이제 필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간경비론 과목은 1차 과목이니까 절대 평가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민간경비론 과목은 그러면 수월한 과목인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좀 깊이 있게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1차 과목이니까 과락이 40점 이제 평균 60점 이상이 되시면 통과가 되는 과목입니다만은 법학 개론과 이제 더불어서 이 민간경비라는 과목도 여러분들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간경비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실까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이 민간경비는 목차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민간경비론 이 과목은 민간경비 총론하고 총론 부분이 있고 또 민간경비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총론 부분하고 이제 강론 부분이 구분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민간경비 이제 총론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실 내용이 뭐냐면 이제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부분이 있죠. 민간경비와 공경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경비의 한계, 공경비의 어떤 한계와 한계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자, 민간경비가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가라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민간경비의 발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 이론이 있어요. 산업에 있어서도 성장 이론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민간경비에서 이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민간경비에도 법적 근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의 기원, 민간경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역사의 발전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민간경비의 어떤 기원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 어떤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어서 자, 이 민간경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의 어떤 유형에 대한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비의 환경. 자, 여기로 좀 넘어와서 민간경비의 총론 부분에서요. 좀 넘어와서 자, 민간경비의 이제 유형,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또한 민간경비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민간경비 총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민간경비 강론에서는 어떤 부분인가? 자, 여기서 이제 총론을 다룬 부분이니까 여기서 뭐냐면 자, 총론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강론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그래서 강론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경비 계획의 수립입니다. 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비 위해 분석과 경비의 위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비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각종 형태의 경비 업무입니다. 자, 경비 업무는 이제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업무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 법령상.
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민간경비로는 경비업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비업 법령상도 보시게 되면 그 경비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5가지 업무가 자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 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원경찰법도 있죠. 청원경찰법령. 자 청원경찰 법령상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이니까 청원경찰에 대한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청원경찰 법령상에도 경비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행적 경비업법에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 민원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이제 포함이 되죠. 안전관리 업무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보안 관리와 이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환경 선계를 통한 범죄 예방인데요. 이 범죄 예방 이제 세프테드라고 하죠.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영어로 이제 TED라고 해서 세프테드라고 합니다. 세프테드. 범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비상시 이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민간경비 이제 강론에서 이제 다뤄지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가 있어요.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 네,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문제점과 더불어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어떤 이원에 대한 내용들, 또한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경비라는 과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있고,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으로 해서 세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의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서 각 단원별로 자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뒷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봄으로 인해서 자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자,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1절에서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민간경비 총론이 되게 됩니다. 민간경비 총론. 자 이렇게 이제 민간경비 총론에서 보시게 되면 1절에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민간경비. 그 다음에 공경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간경비는 좀 넓은 의미에서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광의적인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설이나 지역에서 예방, 경계, 방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것을 경비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범죄나 재난, 화재 등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민간경비 특별위원회에서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광의적인 개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범인이나 경비원이 민간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그러니까 보수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민간경비의 광의 좀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좁은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죠. 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경비를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재산, 관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특정 고객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았으니까 보수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협의의 개념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협의의 개념에서는
이것을 이제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필수, 공동 필수 과목 이제 경비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 도급에 대한 의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협의의 개념은 뭐죠? 도급계약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실질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실질적 의미에서 이제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또 손실의 감소라든가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일체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형식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형식적인 개념은 바로 이제 경비업법이 해당이 되겠죠. 경비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경비업법에서는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제 법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법인 경비업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형식적인 개념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자율적, 자위적 자기 부담으로 수행하는 일체 경비 업무를 광의의 경비 업무라 하고, 그 다음에 경비업법에 의해서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를 의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설주가 될 수도 있고 도급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대방이니까 경비업자나 수급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도급계약에 의한 경비 형태를 협의적이다,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또한 형식적인 민간경비라 한다. 이렇게 민간경비의 개념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기관 및 전문학자로서도 바로 이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랜드 보고서에서는 민간경찰과 이제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경비, 순찰, 경호, 수송을 포함하는 어떤 그 조직, 민간 조직과 개인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PSTF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국의 민간경비 특별위원회 이제 보고서인데요. 1976년도에 만들어진 민간경비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나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자, 고객의 요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하여 고객으로 받은 보수만큼 안전에 관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린에서는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개인이나 범죄 손실이나 위해 예방에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공적인 법 집행기관 이외의 개인과 조직의 서비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뉴욕의 몰로 커뮤니티 칼리지 공공안전훈련센터에서는 이렇게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비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있을 것이고 민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기업체와 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AJ 빌렉인 경우에는 보수만큼, 그러니까 경비 및 안전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어떤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봤죠? 민간 경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공권력의 대표적인 기관이 있죠. 어디겠습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에서는 법 집행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그다음에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또 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포해야죠. 그리고 체포하게 되면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예방과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재산 보호의 일반적인 활동을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비는 경찰과 이제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찰. 경찰은 공권력이라고 하죠. 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경비인 경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경찰 조직인 경우는 전국적이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공성이라든지 공권력을 확보할 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어떻게 되죠? 다 범죄가 발생이 되면 그 범인을 체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그 법 집행까지의 모든 영역을 우리는 이것을 공경비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융합 보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죠. 융합 보안. 자, 이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어울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게 되면은 융합 보안에 대한 이제 산업 분류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물리 보안이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정보 보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된다는 융합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보안과 정보 보안을 하나의 융합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 보안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CCTV라고 이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다 이렇게 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정보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ICT 기반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나의 고부가 가치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뭐 광역화되고 통합화되며 또 복합화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 보안의 이제 산업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이 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물리 보안, 출입 통제뿐만이 아니라 뭐 영상 정보 처리라든지 또는 지능 카메라라든지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체 인식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차량의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유헬스케어라든지 또는 보안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융합 보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영미법계에 있어서 그 국가하고 대륙법계 국가 이제 민간 경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영미법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영미법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국하고 이제 미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영미법계인 국가는 영국과 이제 미국을 말하는 데인데 이것은 이제 민간 경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민간 경비를 이제 실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경비를 실질적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죠.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한다. 또한 사회 질서 유지의 주체로서 경찰도 마찬가지로 민간 경비에 당연한 것으로 이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경비 업무도 경찰과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륙법계 국가가 있죠. 대륙법계 국가. 자, 이렇게 대륙법계 국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입니다. 공통점은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죠. 대륙법계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의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렇게 국가 행정의 수행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경찰의 좀 비중이 좀 큰 것이 사실이에요. 경찰의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렇게 경찰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행정의 수행, 국가 체제 유지 등으로 해서 그 고유한 어떤 일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미법과 이제 대륙법계에 대해서 이제 표로 잘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영미법계인 경우에는 자기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다음에 지구 사상에 기초한다라고 하지만 대륙법계는 어떨까요? 대륙법계인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체제라든가 국가를 보호하고 그것을 어떤 국가의 기능을 이제 토대로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영미법계인 경우는 주로 이제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이제 보안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안관. 보안관이 뭡니까? 자치경찰 아닙니까? 자치경찰. 근데 미국인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FBI라는 미연방수사국이 있지만 이 연방경찰이죠. 그러면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50개 주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게 자치경찰, 지방 자치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보안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륙법계 국가는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국가 경찰제로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영미법계 국가인 경우에는 자치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대륙법계는 어떨까요? 대륙법계는 국가주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영미법계인 경우는 주로 자치경찰이구나. 자치경찰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대륙법계인 경우는 국가가 중심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미법계인 경우는 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치경찰제와 자치주의 원칙에 기반을 하는 것이지만 대륙법계는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가경찰제이며 국가를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의 공경비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민간경비의 공경비의 공통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통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우선 이제 공경비인 경우에는 경찰이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면 안전에 관한 활동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민간경비는 어떻습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시설의 범죄 예방이나 또 그것을 억제하고 질서 유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는 이렇게 공경비든 민간경비든지 간에 공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잘 보시게 되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민간경비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민간경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공경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인 경우에는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익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죠. 사익적이다. 민간경비니까요. 그러나 공경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공익적이죠. 공익적이다. 그러면 이제 공통분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의 분모는 과연 무엇일까 보시게 되면 우선 범죄 예방이죠. 기본이 범죄를 예방하고 두 번째입니다. 자, 위험을 방지한다. 위험 방지죠.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재산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공통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경비는 이제 어떤 사익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것이고 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익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되는 부분은 뭡니까? 공통적인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비와 이제 민간경비의 이제 상호 비교에 대한 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보시게 되면 공경비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측면이고 민간경비는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영리성을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을 보시게 되면은 공경비인 경우는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법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범죄자를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대상형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공경비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대통령이나 주요 요인이 해당이 되지만 민간경비에는 그렇지 않고 특정인, 의뢰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운영의 주체는 공경비는 이제 정부가 되지만 민간경비는 영리, 이렇게 기업이 되는 것이죠. 목적의 기업. 그다음에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공경비인 경우는 이제 경찰이 주로 이제 그런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니까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경비 부담이요. 그러나 민간경비인 경우에는 특정인이 경비를 의뢰하는 사람이 보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권, 광자력의 행사 여부에서는 공경비는 이제 행사가 가능하지만 사경비는 민간경비는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경비인 경우는 어떤 범죄에 대응해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민간경비는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범죄 예방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약자로 해서 대통령 경호실법이라고 하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위 내에서 이런 임무들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민간 경비인 경우는 특별한 권한은 없어요. 없지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보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경비의 한계와 이제 민간 경비 발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경비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공경비도 어떤 이런 한계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비 한계를 한번 살펴보실 것 같으면 우선 범죄 발생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그 발생의 빈도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범죄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교통수단도 발달하고 통신 매체가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만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능적이죠, 매우. 그리고 사이버 범죄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이트 칼라다. 화이트 칼라라고 한다면 이제 주로 이제 고학력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약 범죄도 우리나라도 이제 한때 대한민국도 마약의 청정지대였습니다만은 이 마약이 밀수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아니면 국제 택배로 해서 들어와서 이 마약을 이제 복용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있죠. 이 노인분들이 이제 이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죄 발생이 점차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아, 다양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경찰 방범 인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경찰 방범 인력의 한계라는 이제 표현을 한 이유가 있겠죠. 왜 경찰 방범 인력에 한계가 있지? 경찰 인력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경찰은 이제 이 국가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국가직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하고 이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 경찰로 이렇게 좀 이완화되는 그런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분이 이제 국가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조직이라는 겁니다, 경찰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7년도 말 이제 보시게 되면은 4대 이 사회범죄가 있어요. 이 부분한테 연간 한 51만 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만도 1,400건 정도가 발생이 되니까 결국 이 4대 강력범죄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하루에만도 1,400건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범죄를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찰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자, 일단은 경찰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장비도 좀 노후화되어 있다. 많이 좀 개선이 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장비가 좀 노후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민생치안부서에 근무하기를 기피합니다. 치안부서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계라든지 형사계라든지 이런 데 좀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뭐 정시에 뭐 출근을 한다고 하지만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범죄자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체포를 해서 수사가 또 진행이 돼서 검찰이 이제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보신 것처럼 민생치안부서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서에서 경찰 신분인데 이런 데서 과연 근무하기를 본인들이 원하겠습니까? 워낙 거칠고 힘들고 굉장히 매우 위험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업무거든요. 사실은 사명감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경찰도 쉽게 이제 근무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표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민생치안부서에 기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래서 이제 경찰력만으로는 범죄를 정말 이제 단절시키고요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시민의 안전의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안전의식이 증대된다. 자, 이렇게 시민의 안전의식이 이제 증대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안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집단적인 자기보호 사상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율방범대. 자, 이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잖아요. 스스로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 방범대원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파출소였었죠. 파출소였으면 이제 무궁화 하나니까 이제 파출소장 정도가 되면은 거의 지역 유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방범대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좀 연세도 좀 지긋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청소년 선도위원도 하고 또 자율방범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조직을 해서 범죄 예방이나 또 지역을 이제 이런 데로 순찰을 들으면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방범대인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찰하고 이제 합동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 3~4명이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조를 편성해 가지고 심야 시간대입니다. 새벽이라든지 이런 늦은 시간대에 좀 이렇게 범죄, 우범 지역이라든지 또는 좀 후미진 지역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쭉 순찰을 돌면서 그 범죄 현장에 이제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녀자라든가 또는 이제 어르신이라든가 또는 뭐 여성 혼자 이제 귀가한다라든지 청소년의 안전 귀가를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는 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관광이 이제 특화된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지역 섬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해서 특별법 제110조 제1항 경찰법 제5조에 근거해서 제주도지사 직속이에요. 그래서 자치경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06년도 7월 1일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 자치경찰단이 있네요. 제주 자치경찰단. 그래서 이 제주자치경찰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경찰행정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예요. 최초로 지방자치경찰단체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 주민의 이제 생활안전뿐만이 아니라 자 민생사범에 대한 사법경찰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주도는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뿐만이 아니라 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관광객의 이제 안전뿐만이 아니라 홍보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질서에 대한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주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주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다음에 이제 섬으로 되어 있고 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의 이제 필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부락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회 변동에 따라서도 이제 필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나 치안 대책으로는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경제 발전에 따른 이제 필연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시설이나 자기 회사의 안전의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행정에 대한 개혁뿐만이 아니라 민영화에 따르는 필연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민간 경비는 양대 축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청원경찰법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경비업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법에서는 이제 청원경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민간경비업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활성화되고 지방자치 경찰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군 복무 기간은 어떨까요? 점차 단축이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문화 가족도 늘어나고 있고 또 외국인 거주자가 이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